똑같이 들어가느냐는 다른 거고. 자 오늘은 ROE는 10이면 아주 좋은데 그거밖에 안 해. 왜 좋지? 아니 방금 그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뭐 회계 공부했다고, 그쵸? 그리고 뭐 여상 나오셨다고, 뭐 이런 말씀들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부채가 뭐고 자본이 뭐고 뭐 이런 것들 좀 배웠다고. 굳이 2급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니 여상 제주 여상.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때의 그 교육은 사실 그게 대중교육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어쨌든 그걸 나와서 어쨌든 회사를 취직하거나 이러려고 배웠던 그런 교육이고, 지금 케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재무상태표, 사실 부채는 그냥 단순하게 부채는 그냥 외부에서 나한테 준 돈, 만기와 이자가 있다 끝. 그 자본은 지분을 얻기 위해서 이제 투자되는 돈, 이렇게 얘기하면은 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그거 외우고, 그거 외우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서 그 오지선장에 답 체크하고 그러면 끝이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미는 거기에다가 고전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삶, 그러니까 투자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삶에 접목시켰을 때 실제적으로 금융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삶과 접목이 돼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쵸?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그 대중교육도 사실은 그런 다섯 가지 예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안 와닿는 거죠. 사실. 왜냐면 재무상태표를 뭐 제가 지금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해요. 저는 학벌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로 옛날에 뭐 회계사도 재무제표를 들었고요. 그리고 뭐 의사들도 듣고, 그리고 나름 학위가 좀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들은 다 뭐냐면 자기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전문적으로 무언가 많이 배웠고 공부를 하고 해도 그거 자체가 뭔가 세상에 반영한다고 했을 때는 다 어쩌면은 의미 없는 영역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 파운더에서 맥도날드 레이 크룩이라는 사람이 똑똑한 애 갖다 쓰면 돼 이 얘기하잖아요. 똑똑한 애 갖다 쓰면 돼.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사람들은 뭐에 꽂혀 있는 거예요? 월급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 혹은 자본가들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이면을 보는 거예요. 그 이면을 본다는 게 뭐냐면 굴러가는 걸 보는 거예요.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에 꽂힌다고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좀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된다라는 사람들이 물론 아닌 분들도 많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이런 이유가 다 뭐예요? 어떤 윤리적인 의식을 갖고 있어야지 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게 있고 난 이후에 돈의 유무를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이 자연계에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다 의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돈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걸 무시하지 마.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의사가 되면 돈 많이 벌지 이러고 끝이야. 시험에서 1 더하기 1은 2지. 뭐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는 만기와 이자가 있지.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빚이 갖고 있는 원체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기에 그거에 대한 의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는 뭐예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의사들의 삶도 우리가 잘 가만히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슬퍼요. 이 방보다 안 되는 작은 공간 내에서. 그렇지 않나요? 맨날 아침 9시, 10시에 가갖고 5시, 4, 5시 뭐 늦게는 오후까지 맨날 아픈 사람들 들어오는 거 봐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게 마냥 좋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결국은 뭐예요? 그것도 사업이잖아요. 그럼 내가 나와갖고 사업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개인 의사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경영을 하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돈 많이 벌겠다 이러지만 그 이면은 빚에 허덕이고 그리고 지금은 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앞으로 나올 의사들이 무궁무진하죠. 근데 의사들도 결국은 인간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 치료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근데 지금 인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적이죠.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출산율은 더 낮아져요. 그럼 그렇게 많은 의사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폭을 계속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예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마켓,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라는 게 결국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근데 시장이라고 하면 그냥 가상의 어떤 그 주식 시장이나 뭐 채권 시장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 지금은 뭐 핀테크 기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지금은 그냥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일 뿐이지, 옛날에는 실제로 거래하는 시장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제주도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제주 5일장이에요. 5일장. 예를 들어서 5일장. 예를 들어서 그럼 5일장에 여기 엄청나게 많은 부스들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맞죠? 이 부스들 이 안에서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 앉아갖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뭐가 흘러나가요?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서 흘러갔다가 이곳저곳 막 갔다가 다시 다른 데로 이렇게 흘러가고 이 과정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우리가 그냥 대중교육을 통해서 배운 거는 가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내가 생활에 접목시키면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돌아감에 있어서 이 안에서 결국 주인은 누구예요? 이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맞아요? 거기를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 그럼 지금 사업하고 계시지만 내가 사업을 하지만 거기에 주인은 사실 건물주죠. 맞죠? 그럼 건물주가 주인이에요? 가게의 주인은 아니, 하나하나 올라가 보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땅에 대한 지분의 주인은 따로 있을 거야. 그분들이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 요 땅에 대한, 예를 들어 이게 저기 뭐 제주시 거라고 쳐보죠.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제주시 거야. 그러면 제주시는 뭐예요? 공기가 아니, 그러니까 제주시는 세금만 받을 거 아니야. 여기서 임대 수익만 얻을 거 아니에요. 똑같죠? 임대 수익만 얻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건물주가 주인이에요? 왜 우리는 요즘에 건물주가 뭐라고 그런 말들 있잖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막 이러고. 그럼 건물주가 주인이에요? 건물주가 건물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을 먼저 사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건물주가 자기 돈 갖고 집 사요? 대출 받잖아요. 그쵸? 그럼 건물주에 사실은 누가 있는 거예요? 금융이 있는 거예요. 금융. 아니에요? 금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금융이 무엇을 조절해요? 이자를 조절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결국 힘든 이유는 뭐예요? 얘가 이자를 올리니까 건물주도 이자를 올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이자를 올리니까 상품 가격이 올라가.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나는데 이자가 올린다는 건 뭐예요?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빚은 이자에 대한 권리니까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죽어나고,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이 유동성은 줄어들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대중교육이라는 어떤 틀 내에서만 내가 금융을 예를 들어서 배웠다면 그거는 실생활에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단순하게 우리의 생활에 그냥 접목시켜봐도,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배웠던 것들을 잘 응용해봐도 그냥 단순히 이런 식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어디의 영역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금융을 알아야 된다라는 영역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금융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잘 흘러가게끔 만드는 게 뭐야? 이게 결국은 돈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잘 흘러가게끔 하기 위한 기술인 투자를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누구예요? 레이 크루는 어디에 있는 영역이에요? 이거를 아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럼 이걸 안다라는 영역은 뭐예요? 얘가 신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계,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신인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이 안에만 있다고. 이 안에만.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가 아둥바둥하면서 싸우고 있다고. 사실은 서로가 힘을 합쳐서 올바른 금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렵고 실질적으로 뭔가 와닿지 않고 하니까 이거는 배제해버리는 거야. 근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금융이고 투자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고 할지라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나의 재무상태표를 이 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요 안에 들어와서 뭘 보냐면 여기 있는 현금을 봐.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재무상태표를 만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전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막 있다고 제가 그림 못 그리지만 진짜 못 그리네. 이렇게 있다고 해서 왜 우리가 이거 저기 선생님이 항상 말하잖아. 여기를 딱 가린 다음에 여기를 막 이렇게 칠한 다음에 이걸 딱 덜어냈을 때 그게 나라고. 그러니까 나라는 체계 자체는 없는 거라고. 근데 결국은 내가 밖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지만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고 맞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밸런스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뭔가 나라는 어떤 딱 틀어맞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만 집착하면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의 어떤 큰 밸런스를 볼 수 있는 의식을 키우려면 그냥 정량적인 그런 교육 갖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접목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접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냥 뭐가 됐든 간에. 이해되세요? 유진 씨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정작 신은 뭐예요? 아무리 건물주나 뭐 이런 얘기해도 그래서 내가 건물을 갖고 싶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죽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무슨 저기 뭐지? 빌라왕? 천빌라. 천 개의 빌라 갖고 있는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 자살했어요. 한 명만이 아니고 몇 명 있잖아요. 몇 명이 죽었어. 네. 근데 제주도에서 죽었다네. 그 새끼는 뒤져야 돼. 근데 일단 죽고 안 죽고를 떠나서 걔네들이 뭐 이용한 거예요? 이걸 이용한 거잖아요. 그 이걸 어떻게 이용한 거예요? 아주 거지같이 이용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갖고 있어야 될 윤리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너무 지금 팽배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근데 이게 지금 케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 가장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상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아요. 이 자체를. 지금 우리가 교육시키고 있는 게 얼마나 필요한 교육이에요. 근데 어떤 거래량 보고 막 어떤 무슨 이동 평균선 차트 같은 거 보면서 수익률 올릴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사람들도 있다니까. 거의 다 그렇지. 응, 기술적으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개념을. 근데 그게 얼마나 오히려 더 비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 그 틀을 깨는 게 제일 힘든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이 그냥 조화롭게 이렇게 크게 보는 영역인데 그거는 단순히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근데 결국 뭐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계속 살아나가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 변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 자체가. 그냥 단순히 봐도 금융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네. 투자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10억 있대. 누가 아파트 있대. 누가 아파트 샀대. 아파트 올랐대. 오르면 좋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파트 올랐는데 부채가 막 90%야.
자기 자본은 10%밖에 안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본주의는 빚이야. 빚도 자산이야. 이래요. 그 빚에 대한 자기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진짜 빚이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빚을 부채화시킬 수 있는 사람한테만 빚은 자산인 거예요. 재무상태표에서. 사실은 어때요? 더 큰 영역으로는 부채도 빚이고 자본도 빚이었다고 저번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인 거예요.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그것을 거기서부터 시작해 나가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것만. 그 포인트를 잘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케미에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 것도 단순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자본주의에서 올바른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뭐예요? 언어에 대한 확장성을 내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의식을 갖고 그리고 내가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냐 없냐 거기에서 무슨 다른 응용의 영역이 나오는 거지.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다른 거를 뭐 다른 영역을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생활 내에서 어떤 나오는 그런 것들이 파급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지 다른 것들이 무슨 그냥 뭐 말장난에 불과하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케미가 어려울 수 있겠다 사람들한테 자꾸 삶과 접목시키니까. 근데 그거는 원체부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관념이고 잘못된 오해라는 거예요. 금융이라는 것은 사실 보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왜? 세상이 너무 모호하니까. 세상이 너무 리스크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금융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금융 규제도 있지만 금융 구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떠한 사업이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 사업을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죽여버려요.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왜? 청량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배운 대로만 접근하는 거죠. 야, 너 어쨌든 마이너스잖아. 빚 못 갚았잖아. 계약 만료됐잖아. 아, 죄송해요. 계약 잘 거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금융 관련 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얼마나 잘못된 실수들을 많이 해요. 저 얼마 전에 레고랜드 같은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하지 못하면 맨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여기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봤자 다 뺏기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무슨 유튜브 설문조사처럼 올라오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선생님이랑 방송을 찍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10억을 받을래? 아니면 10년 후에 100억을 받을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하게. 저는 지금 당장 받겠습니다. 지금 당장 받겠다? 유진 씨는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이유를 한 번씩 다 들어보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봤죠. 지금 당장 10억. 나라 씨는요? 그때 얘기했지. 뭐라 했는지? 당장 당장 10억. 반장님은요? 저도 당장 10억. 당장 10억 받으실 거예요? 왜요? 10년 있다가 100억 받는 게 낫지 않아요? 내가 10년 동안 살아야 죽을 수도 있는데. 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야, 그쵸. 그 10억을 내가 100억 만들면 되잖아. 그 10억은 100억 만드니까. 네. 이야. 100억. 나라 씨는요? 나는 그때 네. 얘기했던 게 네. 나는 지금 10억을 내한테 만약 주어진다면 네. 사실 그것도 빚이긴 한데 네. 받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생기면은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것도 있다. 라고 그때 도전 정신이 있네. 반장님은요? 왜 지금 10억 받으실 거예요? 10년 있다가 내가 살지 모를지 모르니까? 그것도
10년 후에 계곡으로 뭘 했지? 아니 예를 들어서 10년 있다가 살지 모를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 상속해도 되는 거고. 상속하려고 내가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 지금 이 나이 때 하고 싶은 게 네. 있는 거잖아. 내 지금 삶이 나이에? 지금 그 아, 10년 그러면- 동안 내 삶이 있으니까. 또 그때 돈 가치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때 돈 가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 질문 보고 처음에 느꼈던 게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아 돈의 가치가 진짜 똥값이 되긴 됐나 보다. 왜냐면 옛날에는 1억만 너 뭐 지금 당장 뭐 1,000만 원 받을래 10년 있다가 1억 받을래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스케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0억은 있어야 혹은 100억 뭐 이 정도는 있어야 단위가 더 넓어진. 근데 그 말은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고 그만큼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어떨까? 저는 이 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스스로 그걸 만들어 나가지 못하는 이상은 아마 계속 이 현상은 지속될 거예요. 그 자체가. 그 두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몇 번을 택한 것 같으세요? 2번을 택했어요. 거의 한 8대2 수준으로. 10년 10년 후에 100억을 받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 당첨받고 그거를. 우리는 20%네.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 이런 말들을 해도 별로 안 힘든 걸 수도 있어요. 살만한가? 살만한 걸 수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들 10억은 나한테도 있어 뭐 이런 거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뭐 그럴 수 많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내가 10년만 버티면 나 100억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그러지 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은 뭐 지금 당장 뭐 빚을 빨리 갚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달라고 했겠죠. 근데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갖고 100억을 받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도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럼 지금의 100억이 그때 가서 100억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뭐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포인트죠. 그렇죠? 그럼 결국 사람들은 결국 또 마찬가지로 수익에 꽂힌 거잖아요. 10억보단 100억. 근데 사실 내가 아무리 10억을 갖고 있어도요. 10년 있다가 100억 받을 수 있을까요? 100억까지 벌기가 쉬울까요? 예를 들어서 10년 있다 100억이면 내가 연마다 10억씩 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거의 2배로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100억,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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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이렇게 해야 ROE로 복리로. ROE로 보면은 그렇지 않죠. ROE를 제대로 이해하셨네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럼 현실에 집중해야 되니까. 맞죠? 맞아요. 그게 삶의 우연성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봤던 어떤 영화였는데 미국 영화였는데 부동산업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남자 주인공이 누가 봐도 진짜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남자가 부인도 있어. 미인의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어. 살던 남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건물을 보고 이제 차를 타려고 차를 딱 타는 와중에 공사하는 그 철제가 탁 떨어지면서 그 옆에 있는 콘크리트를 팡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가 탁 튀어가지고 여기 상처가 난 거야 그 사람. 정말 죽을 뻔한 거죠. 그 옆으로 탁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이후에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어. 5년 동안. 5년간. 그래서 그 부인이 그럼 그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완전 진짜 슈퍼 초 울트라 엘리트였던 자기 남편이 사라졌고 걱정이 되잖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막 찾다가 뭐 사리탐정을 막 고용해가지고 막 찾는데 5년 동안 못 찾았어.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자동차 중개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자동차 중개업을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뒷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결혼도 했어. 그리고 애도 한 명 있네. 기억 상실됐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지금
당신 부인이 당신 찾아달라고 해서 지금 5년 만에 당신 찾았다. 그러니까 당신 왜 여기서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근데 그 일로 통해서 나는 우연성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다 살았던 사람인데 그 체계를 나는 떨쳐내고 그 이후로 세상을 여행하고 막 돌아다녔대.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지금의 어떤 자식을 낳고 부동산 중개업을 자동차 중개업을 하면서 살고 있다. 그리스인 행복하지. 조르바. 네? 조르바네.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예요. 조르바 같아요? 근데 저는 조르바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저는 여행 품었어. 그 사람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이 어쨌든 에? 비슷하게 살면 먹고 살면 똑같이 다시 회귀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회귀 본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변동성을 알고 간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렇게 가요. 다시 그렇게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인간은 우연하니까 그냥 우연을 나는 막 살겠다. 근데 내가 아마 그 막 사는 과정 속에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계속 그 과정의 연속인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다시 그 패턴으로 그대로 들어간 거야. 근데 조르바는 그러지 않았죠. 조르바는 끝까지 그 자유로운 영혼을 추구했죠.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우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은 그래요. 내가 그때 어떻게 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막 살아야 돼요? 그렇게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삶이,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체계 시스템이지만 이 시스템을 벗어나면 또 다른 문명이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삶의 모호성에 대해서 우연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모호성을 받쳐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보험, 즉 금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이러기 위해서 금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 말을 실천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10년 후에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잖아. 자, 그럼 그 말은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반대가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볼게요. 그럼 나는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그래요? 그렇게 딱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요? 나는 그렇게 말 못하는데. 난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엄청 피곤해 보여.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걸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험이라는 게 있다고. 물론 더 파고 들어가면 그럼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최선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정말 당장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인간들을.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게 정말 근데 이거는 뭐 각자가 아는 거죠. 저는 그걸 내라고 대답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우연성이라는 것도 저는 인정하고요. 그렇다고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영역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영역을 다 인정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금융이라는 걸 지금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뭐 각자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10억이 필요하다. 그럼 저는 그거는 인정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저는 뭐냐? 여기서 이제 저는
ROE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R, 리턴된다라는 건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ROE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ROE라는 거예요. 이 R이 뭐예요? 돌아온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리턴된다. 그럼 이게 E가 뭐예요? 자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시간에. 그쵸?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자본 대비해서 이건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거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거잖아요. 이 자본이 내가 투자한 거 대비해서. 그쵸? 그래서 이거랑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금이라고 그랬죠.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했어. 근데 이자가 10%야. 그럼 나한테 돌아오는 돈은 얼마예요? 1년 있다가 세금 다 뭐 예를 들어 제외하면 110만 원이 돌아온다. 그럼 이 ROE는 몇이? 10이죠. 내 돈, 자본 똑같죠. 자본 대비해서 투자 대비해서 돌아오는 게 순자산이 10이니까 이자가. 내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내가 투자한 대비 돌아오는 순이익이 얼마가 나한테 돌아오냐? 예를 들어 100일 투자했는데 10일 들어오면 10이니까 같은 맥락이죠. 이해되세요? 요거 얘기하면 이해가 빠르죠. 왜 그럴까요? 단순하니까? 익숙하니까일 거예요. 우리는 이 영역에서만 있었으니까 살아왔으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 어려워. 벌써도 영어야. 그리고 뭐 약자들이야. 그러니까 잘 안 와닿지만 사실은 어때요? 별거 아니죠. 그쵸?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왜 리턴이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10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보여요 이거? 예. 아니요. 너무 좀 잘라야 돼. 길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재 10억이냐 아니면 10년 후 100억이냐. 여기는 내가 볼 때 다 자본가들이네. 다 여기를 선택했어. 그죠? 10년이란 시간이지. 아니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10년 있다 100억 받어. 막상 그냥 빚내고. 지금처럼 안 살아도 돼. 지금처럼 아둥바둥 안 살아도 돼.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게 보장이 된다는 게 없으니까. 만약 아니, 보장이 된다. 아니 된다요? 결국 이게 그래도 그러니까 막 사는데 한도가 있지. 한계가 아니 저는 그 생각이 웃긴 거예요. 지금 10억은 왜 보장이 된다 생각해요. 준다면서. 아니 똑같은 조건이잖아. 그럼 결국 뭐야 못 믿어서 그런 거야? 결국 못 믿어서 그런 거야? 아니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똑같은 조건. 똑같이 준다니까? 나도 현재 낳고 니는 10년 뒤에 나가라. 하면 되지. 그래도 되겠네. 두 부부니까. 근데 부부가 유지가 되냐 안 되냐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겠죠?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지.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맞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억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진짜 지금 이 10억을 받는 것만을 떠나서 계속 난 똑같이 살 수 있냐 없냐. 난 똑같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다. 이럴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까지도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저거 받고 이제 파산하냐. 아니면 이걸 받았더니 갑자기 내가 얘기했던 말처럼 난 안 살아. 갑자기 막 즐겨.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철학을 배우고 고전 속에서 살아남는 언어들을 배우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왜 기업들이 혹은 오히려 부자들이 왜 인문학에 더 관심이 많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중들은 인문학에 관심이 없지만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왜? 자기가 뭐 다 해봤더니 그래도 힘들거든. 모호성을 어떻게 감당할 수는 없거든. 삶의 변동성.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힘 빠져버린 몸뚱아리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어떤 중용의 마인드를 갖고 있냐 없냐. 사실 그게 간단한 질문이지만 파고 들어가면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이 자체가.
근데 아까 유진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10억을 받든 100억을 받든 이게 얼마나 유치한 질문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주지도 않아. 왜? 어차피 공짜는 없어.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은 10억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10년 있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년 있다가 줄지 안 줄지를 모르지가 아니라 내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현재 10억이 10년의 배우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현재 10억을 받는다는 이 의미 속에서는 이 의미가 무엇이 있냐면, 사실은 현재 1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현재에 집중하겠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겠다 그 자체가. 그리고 보세요. 지금 로또에 예를 들어 당첨된 사람, 얼마 전에 영국에서 180억이 당첨된 사람이었나? 그 사람 지금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 털털이 됐어. 그래도 이번엔 180억 수익벌써 써봤잖아. 180억을 소비로만 써봤죠. 했죠. 소비. 맞아요. 근데 써봐 언제 그렇게 써보겠어. 그 사람 지금 하는 일이 그 막노동 같은 거예요. 다 탕진해갖고 오히려 빚이 늘었어. 그래도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난 이렇게 써봤기 때문에 여한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어차피 사람이 돈 벌어 쓰려고 보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 자기는 그렇게 돈 쓴 게 여한이 없다. 얼마나 수도 있겠어. 얼마나 행복했을까? 행복했었겠어요. 그동안 돈 쓰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행복했어. 한만 내면은 그쵸. 돈 쓰는데 어. 소비하는데 행복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는 그 씀을 스스로 절제하는 데서 더 행복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도 우리가 또 막연히 생각할 수 있죠. 저게 정말 행복할까? 근데 그거는 사실 간단한 예시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의 자산을 만들까? 그 사람은 만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뭐 아무런 영향력이 없잖아요. 자체가. 뭐 꼭 그럼 영향력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거면 최선을 다해서 뭐하러 살아? 그 자체가. 왜냐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은 되게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문제는. 그리고 그게 고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고민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과정인 거예요. 또 나를 만들어 나가는. 여기서도 간단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한정적이야.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을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걔는 현실을 도피한 거예요. 걔가 진짜 만족한 삶을 살까요?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게 진짜 만족한 삶을 살아서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저는 그냥 개인이 다 느낄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걸.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돈이 들어왔을 때 나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 그게 그렇게 사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들한테도 다 버려주고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집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데. 네? 화제만 들었어. 생각해보면 문제죠. 나라 경제는 살렸네요. 돈을 그만큼 썼으니까. 그렇게 그거 가지고 그런 경제를 살렸다고? 지역 경제, 동네 경제 살리겠어. 오히려 누군가를 먹여 살렸네. 주위에 생각만 들었지. 오히려 아니에요? 망쳤죠? 오히려 올바른 곳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곳에 돈이 들어갔을까요? 다 뭘로 나갔을까요? 주위에 멀쩡한 사람도 사기꾼 도둑놈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나는 그 돈 가지고 스스로의 그런 거를 했을 것 같아. 어떤 권력욕이 있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배하고자, 그러니까 그 헤게모니. 그러니까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해? 그냥 한 달에 한
한 뭐 몇백 정도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뭐 200이다 쳐요. 200 정도 있으면 충분히 그냥 뭐 먹고 사는 거에 딱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1억을 벌고 싶어요. 왜 그렇게 많이 벌고 싶어 할까? 물어봤을 때 그 돈으로 가지고 그 이상의 그 돈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야. 이 돈으로서. 그거가 그 사람은 뭐 100 몇십억 영국 사람 그 사람은 그 권력을 엄청 다 행사한 거야. 다 행사하고 하고 했더니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그 권력에 대해서 스스로가 다 그냥 내려놓은 거지.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족했다. 서바선이 됐다. 근데 돈 아니 근데 그 말도 그게 웃기잖아요. 그 말이 돈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철학이 없다. 이 스스로의 그런 사유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인 권력만 이렇게 탐했다. 그거를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 코스프레한 거야. 그냥 뭐야? 그냥 본능에 행동한 사람이잖아요. 본능대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면요 인간은 동물이랑 똑같아요. 저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본능대로 살아. 그냥 그게 동물이 본능으로 사는 거랑 뭐가 다르죠? 인간도 동물인데 인간이 그나마 다른 게 있다면 자유의지라는 건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준 건데 그래서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뭐 문명이 그냥 이렇게 사는 문명의 혜택을 받는 게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문명의 혜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문명이라는 거는 그런 게 문명이 아니에요. 언어 자체가 뭐 언어를 밝히는 게 문명이지.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죠. 가장 위에 어떤 책에 금융이 있던 책에 그걸 모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충분히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10억이 중요하냐 100억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가는 과정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어디서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R이라는 거. 이 R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모호성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호성. 우리가 기업들이 어떤 장사를 하거나 뭘 할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걔 누구야? 화성 간다는 애. 앨런 머스크? 얼마 전에 250도 날렸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걔가 막 화성 간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화성 가는 거에 꽂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걔는 화성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까지의 무수하게 많은 변수들에 꽂히는 거예요. 어떤 게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에 꽂히는 거예요. 그게 R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본가들의 어떤 말들을 보면은 부정하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열어놓는 전제 조건 하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느끼는 배움이 엄청나게 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런 길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갈래로 가고 있다는 영역이라는 걸 그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정해놓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은 어때요? 펀은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잖아요. 자 여기에 R과 여기에 E는 같은 거죠. 정량적으로 보면 같은 거잖아요. 순이익. 얘도 결국 어때요? 순이익이 나한테 얼마나 돌아오냐를 보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정량적인 분석으로만 보면 계산적으로만 보면 그렇잖아. 근데 제가 그걸 삶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럼 PER은 뭐예요? P는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잖아요. 가격 대비해서 얼마에 살 수 있는가잖아요. 맞죠? PER이 10이라는 건 뭐예요? 가격 대비 10%에 살 수 있다고? 기간 아니에요? 아, 기간. 10년. 그쵸. 원금이 오기까지의 기간이죠.
원금이 여기까지 기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죠?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 그쵸? 내가 어떤 뭐 가게를 차렸어. 근데 거기에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야. 근데 내가 10억에 샀어. 그러면 어때요? PER은 10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그 프라이스는 사는 거. 그쵸? 그걸 사는 거. 근데 이익은 뭐야? 순이익은 내가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 그거랑 빗대어서 보니까 이 돈이 나한테 오면 5년 있다가 돌아오는구나. 7년 있다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했죠. 그쵸? 그럼 PER이 예를 들어 높다라는 거. 예를 들어 PER이 30이야. 그럼 이건 몇 년이에요? 30년? 30년. 그쵸? 근데 얘와 얘의 차이는 뭐예요? 같이 같은 거잖아. 내가 사서 얼마에 있다가 순이익이 돌아오는가를 보는 거고, 내 돈 대비해서 얼마의 이익을 내는 걸 보는 거고. 맞잖아요. 응. 내가 산 대비해서 이 정도 수익률이 났을 때 돌아오는 연도를 보는 거고, 내 돈 대비해서 한 1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를 보는 거고. 이거는 기업이 내는 수익이고 저거는 얘도 기업이 내는 수익이잖아요. 이거 R이. 그러니까 그 얘도 기업이 내는 수익이잖아요. 저거는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기간을 내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기간에 대해서 10년? 얘는 이익률이고 얘는 기간이고 얘는 기간이고 얘는 이익률이고 얘는 이익률이잖아요. 리턴 온 에쿼티니까 이익률이잖아. 율. 10번 율. 이익률이고 얘는 기간이고 그 차이야. 얘는 100분율이고 얘는 기간의 차이예요? 그 두 가지 차이야? 그러면은 ROE가 막 예를 들어서 30이야. 근데 PER이 예를 들어서 30이야. 그러면 순이익을 다를 수 있나? 30을 벌어들여 30이가 높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업을 봤을 때. 근데 얘는 30년이 걸려. 그럼 이건 좋은 거야? 아니죠. ROE는 자본의 영역에서 그거 되는 거고 PER은 자산, 부채 포함? 그거야? 자, P가 뭐예요? P가 프라이스, 프라이스. 프라이스. 주가. 가격, 주가. 그러니까 내가 산 그 시점의 그 가격. 이는 순이익. 내가 산 그 기업이 나한테 주는 이익. 돌아오는 이익. 내가 맞죠? 나한테. 네. R은 R은 레이시오 나눈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그게 저거는 내가 산 그 시점에 대한 그거잖아요. 얘는 얘는 그 1년 동안. 얘는 1년 아니야? 얘도 PR은 1년 동안 1년 평균의 주가를 보고 보는 거예요. 네. 얘는 이익률이고 얘는 기간이고 그 차이다. 아니 아까 얘 답을 얘기했잖아. 복리, 그렇죠. 얘는 뭐예요? 복리잖아. 얘는 뭐야? 단리, 단리잖아. 얘는 뭐예요? 이익이 그렇게 벌어들여서 1억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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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이랬을 때 10년이니까 이건 단리죠. 얘는 뭐야? 얘는 복리죠. 이해되세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단리, 복리를 그러면은 퍼는 단리니까 퍼는 단리의 개념이죠. 그러면 ROE가 어쨌든 퍼보다는 조금 더 좀 중요시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ROE가 훨씬 중요하죠. ROE가 왜 훨씬 중요하죠, 유진 씨? 어제 배웠던 걸로. 우리가 복리니까? 그러니까 복리가 왜 나오냐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근데 그 숫자를 딱 이거 계산할 하나씩 때 얘기했잖아. 계산할 때는 어쨌든 그 1년 동안에 네. 그 나온 수치를 갖고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평가하기에 ROE는 벌어서 우리가 투자는 복리를 이자를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ROE를 그런 복리의 개념으로 봐라 하는 거죠.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자본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자, 돈은 무엇으로 벌어요? 매출. 돈은 매출을 벌어요? 자산. 돈은 무엇을 그쵸? 자산으로 벌죠. 그럼 여기가 자산이잖아. 맞죠?
자산에서 매출이 났어. 가장 위에가 매출이잖아. 그럼 매출. 가장 밑에가 뭐라 그랬어요? 순이익이잖아. 맞죠? 근데 여기 당기 순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1년 안에 어느 정도 벌어들이냐를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재무상태표가 거의 1년 단위로 본다고. 그죠? 그럼 이 단기가 여기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익잉여금이라는 영역으로 넘어오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10억이야.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얘가 여기 10억이 적히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 10억이 여기서 어떤 영역에서도 또 10억이 이렇게 적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작년에 10억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올해는 20억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요. 이익 이용금이 10억이 있었는데 당기 순이익을 10억을 또 벌어들인 거예요? 자,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갑자기 왜 20억이 됐지? 10억이 있었는데 10억을 또 벌었으니까 합쳤으니까 20억으로 어, 이제 자, 시작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치? 기초, 아, 자산 10억 있고 원래 이익잉여금도 따로 들어온 거라고. 자, 기초자산이 1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어. 내가 내 돈이야, 내 돈. 자본이 1억이 있어. 수익률이라는 건 수익이 뭐야? 이거는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3천이 났어. 1억에서. 그러면 기말은 얼마가 돼요? 1억 3천이 되죠. 맞아요? 순이익이 3천이 났으니까 1억 3천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본 재무상태표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얼마였어요? 1억이었다는 거잖아. 기초가. 맞아? 네. 그래서 어떤 자산을 일단 빚이 없다고 치면 얘도 1억이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요 1억이라는 자산을 갖고 매출을 내고 이 매출에 의해서 3천이라는 돈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요 3천은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이익 잉여금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결과라면 처음에는 1억과 1억을 갖고 시작을 한 거고, 맞죠? 1년 동안의 총 매출이 얼마인지는 몰라. 예를 들어서. 근데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3천이 났어. 그럼 이 3천은 12월 31일날 이익잉여금 여기에 3천이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만약에 현금이라고 치면, 현금 영업이라고 치면, 맞죠? 그러면 얘는 돈이 얼마가 된 거예요? 자본은 얼마가 된 거예요? 자본은 1억 3천이 된 거겠죠. 맞죠? 그럼 요 3천의 영역은 어쨌든 다시 여기에 어떤 영역으로 넘어올 거 아니야. 그럼 얘도 1억 3천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기서 1억 3천을 갖고 또 이익률이, 그럼 이 3천이라는 건 1억 대비해서 3천이니까 얘는 뭐예요? 30%죠. 맞죠? 그럼 이거를 ROE가 30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내년에 이게 올해야. 그럼 내년에는 얼마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1억 3천. 내 돈이 1억 3천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네. 맞죠? 그러면은 똑같이 30%의 ROE가 나온다. 로 만 가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수익이 얼마예요? 3,900? 그렇죠. 3,900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억 6,900이 되죠. 그러면 기말에 내년에 1억 6,900은 내후년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기초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1억을 또 30%를 냈어. 그럼 얼마야? 저 계산하기 애매하죠. 그만큼 또 늘어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ROE가 30인 기업에
PER 퍼가 20이라고 말을 치자. 퍼가 2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20년 있다가 원금이 오는 거야. 그게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럼 볼게요. 자, 이 P에 내가 그러면 1억을 투자한 거잖아요. 맞죠? 이해되세요? 근데 20년 있다가 원금이 1억이 되는, 그러니까 원금이 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퍼는 20이라는 건 알 수 있죠. 그리고 뭘 알 수 있어요? 2를 알 수 있죠. 순이익 3천을 알 수 있잖아요. 순이익 2가 뭐예요? 어린이죠. 3천. 그리고 우리는 PER인 20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뭐예요? 내가 산 가격을 모르는 거죠. 프라이스를 모르는 거죠. 그럼 프라이스는 뭐예요? 이 두 개를 곱하면 되잖아. 3천과 곱하기 20 하면은 프라이스가 가격이 나오잖아. 얼마 있다가 원금이 되는지 원금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이해되세요? 안 돼? 산수가 어렵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자, PER. PER은 뭐예요? P분의 2죠. PER은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야. 얘가 100이야. 는 얼마예요? 10이죠. 이거 이렇게 되니까 10이죠. 그래서 10년 걸린다는 건데 얘가 10번 해야지 얘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니 근데 이거 되게 우리는 이렇게 배워온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분의 뭐였죠? 2는 20이죠. 그쵸?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예요? 요거죠. 맞죠? 그러면은 얘를 없애야겠죠. 얘를 없애려면 양쪽에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곱하기 2 하면 얘는 없어지고 곱하기 2가 얼마였어요? 3천이었죠. 그러니까 3천을 하면 얘가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윤씨? 이해 안 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돼요. 자, 그럼 결국 얘는 얼마야? 6억이죠. 맞죠? 프라이스는 6억이야. 그럼 나는 이 기업이 원금까지 돌아오기 위해서는 6억이라는 돈이 돼야지만 원금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어떤 그럼 말이지? 이게 20년 동안 쪼개서 내가 받는 돈이 6억, 총 6억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ROE가 훨씬 나은 거네. ROE가 훨씬 나은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얘는 단리죠. 이 개념으로 ROE를 계속 접목시켜 나가면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되면은 6억이 와요. 20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이해되세요? 그게 ROE와 PER의 차이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기업을 볼 때 PER이 높다고 해서 그 기업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PER이 높으면 우리가 인식적으로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PER이 막 30이야 이러면 이거 내가 지금 투자하면 30년이나 걸려야 되는 거야? 엄청 비싸네. 가격이 높으니까 P가 높은 거잖아요. P라는 거는 어때 이런 이 차트잖아. 그러니까 얘가 높다는 건 뭐야? 얘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맞죠? 얘도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변동성은 누가 더 커? 얘가 훨씬 크죠. 얘는 시장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많이 바뀌니까. 그쵸? 근데 얘는 어때요? 물론 얘도 거시경제 뭐 코로나 이런 거 터지거나 이러면은 뭐 지금 우리가 장사했을 때 잘 안 되거나 하는 것처럼 그런 영역은 있지만 얘처럼 변동성이 커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 PER이 커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순이익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땐 PER은 크죠. 퍼가 높아지죠. 얘가 줄어들면. 이해되시나요? 그만큼 PER이라는 개념은 믿기가 어려워요. 믿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변동성이 크죠. 근데 ROE는 변동성이 커요? ROE는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 거. ROE는 자 PER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ROE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결국은 뭐가요? 아무리 PER이 높다 한들 PER이 20이라고 한들 예를 들어서 ROE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ROE를 유지한다면 그 기업을 우리가 꼭 비싼 기업이라고도 볼 수는 없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PER은 단순히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가격과 순이익을 비교한 지표일 뿐이에요. 그쵸?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ROE는 그럼 ROE는 E는 뭐예요? 자본이죠. 맞죠? 분의 뭐예요? R은 순이익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접목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순이익은 어디서 나와요? 순이익은 그렇죠. 매출에서 나오잖아. 그쵸? 매출은 어디서 나와요? 자본. 자산에서 나오죠. 아, 자산을 통해서 우리는 돈을 버니까. 그쵸? 그럼 자산은 어디서 나와요? 자본. 자본에서 나오잖아. 맞죠? 자본이 없는데 자산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순자산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쿼티라고도 표현합니다. 지분이라고도 표현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이렇게 나눠지고 얘가 이렇게 나눠지면 결국은 뭐야? 이것들을 곱하면 뭐가 돼요? 자본분의 순이익이 되는 게 ROE죠. 아까 PER은 단순히 무엇과 무엇을 비교한 거예요? 그냥 사는 가격과 순이익을 비교한 거야. 가상의 세계야. 이 두 가지는 계속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순이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무제표 상으로는 3개월 이전의 자료만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얘는 오늘도 삼성전자는 오늘도 매출을 냈어야 됐어요. 냈죠? 그럼 사실은 오늘도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우리가 보는 건 1년에 하루 보는 거일 뿐이야. 혹은 분기를 볼 뿐이야. 하지만 얘는 오늘도 바뀌었어. 얘 오늘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얘는 뭐예요? 가상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허상이에요, 허상. 여러분들 지금 돈 탁 넣어놨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여요? 아니잖아요. 지 마음대로 막 움직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거긴 내 거지. 가슴 아프고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보이는 실물자산이라 생각하는 부동산을 많이 사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진짜 투자자들은 뭘 사요? 지분을 사지. 완전 반대지만 같은 지분이긴 하지만 다른 지분이죠. 자, 하지만 ROE는 뭐예요? 여기는 가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여기는 순순히 무엇이 들어가요? 가치가 들어가죠. 얘는 뭐예요? 가격이 들어가죠. 이해되세요? PER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뭐예요? 대중교육이에요. 대중교육이에요. 단순히 PER이 높으면 비싼 거야. PER이 낮으면 싼 거야. 이것만 가르쳐줘. 얘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가치. 그렇죠? 지금까지 배웠던 기초학습에서 배웠던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기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가 다 들어가 있죠? ROE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아까 제가 R이 왜 단순히 순이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예요? 왜 리턴 낸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엄청나게 많은 무엇을 한다?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복리, 즉 경험을 중시한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리턴 내는 거는 단순히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대중들은 가상의 세계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결과에 집중하는 거야. 왜? 10년이라는 기간이 나와 있잖아.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왜 사람들이 100억에 꽂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나는 지금 선택할래. 물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 근데 파보라는 거예요. 투자할 이유가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투자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단순히 어떻게 배워요? ROE 하면 그냥 ROE는 은행 금리와 비교했을 때 높으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 보면은 ROE가 10, 20 하면 좋은 거잖아. 좋아요. 근데 그만큼 비쌀 확률도
크죠. 근데 ROE 높으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가 온다. 사고. 그냥 사. 이해되세요? 자, PR이 낮아. 예를 들어서 PR이 낮으면 싼 거래. 가격이 지금 많이 싼 거네. 그럼 PR이 낮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PR이 낮는다는 의미는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인기가 없지? 자꾸 무엇을 붙여요? 왜?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리턴 대비 나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복리라는 건,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수익률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직관의 영역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그럼 우리의 삶에 빗대어서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ROE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내 스스로가 정말 자산이고 내 안의 재무상태표를 나는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ROE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수익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을 많이 안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어떤 기업들은 정말 그냥 평범하게 가는 기업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미친 듯이 한 1000%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있었던 시젠이라는 거예요. 시젠. 뭐 만드는 기업이에요? 진단키트 만드는 기업이에요. 진단키트. 근데 얼마 전에 코로나 터지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이 아래는 수익률만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알수 없는. 모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 뭐예요? 진단키트라는 건 어때요?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야. 꼭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비전이라는 게 길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숫자에만 꽂히면, 이런 결과에만 꽂히면 그런 기업들을 놓칠 수밖에 없겠죠. 삼성이라는 결과에 꽂히면 지금 삼성에 그렇게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다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맥락인 거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목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모호성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목적이 전부가 된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어요? 우성학이라는 게 있죠. 우성학. 우성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통계로 좋은 유전자, 나쁜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성인자만을 뽑아가지고 좋은 DNA만 뽑아갖고 인간을 만드는 게 만들어 나가는 거. 근데 그 우성학을 통해서 나치 같은 게 막 나오고 막 이랬죠. 뭐든지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오만. 혹시나 저는 사실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어요. 인간 죽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당장 내일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정도로 열심히 살지 않아. 그리고 또 그 열심히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신 있게 말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그냥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모호성들을 그냥 계속 받아나가는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들어요. 무언가를 좀 배워나간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옛날에는 막 피했다면 지금은 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게 더 많은 정도? 근데 그게 돌이켜보면 그랬을 때 나한테 주는 이익이 단순히 수익률이 아니라 그냥 기분 좋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좀 나도 모르게 성장되어 있는 나를 보일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는 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케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ROE라든가 PER이라든가 이런 경험, 기업, 이런 어떤 정량 분석 시스템 자체도 결국은 인간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 본질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엇과 비교했을 때 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기업을 앞으로도 보실 때도 중요해요. ROE가 높은 기업들은. 하지만 그게 내 삶과 빗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남의 기업이 아니라 나의 ROE는 무엇인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회피하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결국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그 부동산 업자처럼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저는 아직 그렇지 못해서 지금 여기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기초학습 때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배워야 될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이론들이 우리의 삶과도 접목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판장님도 앞으로 이제 요거트를 하시면 판장님의 자본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반장님이 자산을 만들 거고, 반장님의 순이익이 매출이 날 거고, 그 안에서 반장님의 순이익이 나실 거고, 이것이 이 안에서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돌죠. 근데 그 도는 과정에서 이 R이 제시하는 게 수익률만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 R은 뭐예요? 전체를 보는 눈을 키워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내 의식이 넓냐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아진다는 거겠죠. 저는 그거가 ROE가 주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질문 있으세요? 어려우세요? 오늘 건 별로 안 어려운데. 어려우시고 안 어려우시고 어떤 부분이 어려우세요? 아 저는 안 어려워요. 네, 유진 씨 어떤 부분이 어려우세요? 알긴 알겠는데 네, 한순간 이해는 되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한 방에 이해는 안 돼요. 알 것 같은데 또- 모르겠는 느낌. 이해되세요, 과장님? 또 들으면 또 알겠고 돌아서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또 초반에 몇 번 이렇게 기초학습을 저 2번은 들었고 계속 나름 본다고 봤는데 많이 안 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이는 게 사뭇 다른데 너무 생동감이 느껴지는데 이거를 반드시 복습을 해야겠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나 또 그냥 뭐 근데 지금 1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ROE랑 PER을 투자할 때 봐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중요하죠. 그렇죠. 엄청 중요하죠. 그걸 안 봐서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아까 이거 숫자 놓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냥 바로 딱 꽂히더라고요. 바로 복리가 딱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어제 또 그 차트와 또 연동하니까 어땠죠? 어제 저는 솔직히 음. 다른 건데 못 봤는데.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요, 일단은 내가 알겠네. 삶에 접목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숫자로 표현된 이 세상을 내 삶에 접목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투자는 삶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투자 따로 삶 따로일 수가 없기 때문에. ROE 따로 수익률 따로일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아까 지금까지는 이제 장사를 하면은 네. 아직 사업이 아니고 장사라고 하면 음. 그냥 이거 일하는 거 따로 버는 거 따로 이렇게 약간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케미에서 어쨌든 배우면서 네. 이 번 거를 다시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래도 그게 이 ROE 발전이죠. 개념 아닐까요? 그게 ROE 개념 아니냐? 네. 그 내가 번 거를 다시 자산으로 투자한다는 건 자산화한다는 거잖아요. 자, 다시 가볼게요. 아니네. 아니요. 완전 아니라고 볼 수 없어요, 유진 씨.
자 그래서 여기 그걸로 더 수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자 여기가 부채죠? 맞죠? 처음으로 들어. 부채죠? 여기가 자본이죠? 자 부채 있죠? 부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10억이라 해보죠. 자본 있죠? 원래 내 돈이었던 한 10억이라고 해보죠. 그렇죠? 그러면 내 자산은 얼마예요? 20억. 자 20억이지만 여기는 뭐예요? 세탁소예요. 맞아요? 그럼 제가 자산은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형과 무형으로 나뉘라고 그랬죠. 아 죄송해요. 아니요? 유동성 자산. 그쵸. 유동과 아니 되게 뻔뻔하게 나도 모르게 아니 내 잘못이야. 자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뉘라고 그랬죠. 그쵸. 유동과 비유동은 이제 아시죠? 유동은 뭐야? 움직이는 거. 1년 안에 현금할 수 수 있는. 비유동은 1년 이상 걸리는. 그쵸? 그리고 또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사업용 자산과 금융자산은 뭐예요? 예서부터. 이해되세요? 그쵸? 우리가 사업용 자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땅. 유형 자산이 있다고 그랬죠. 또 재고 자산이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사업용 자산.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내는 매출의 이익이 뭐라고 했어요? 영업이익이라고 했죠. 맞죠? 자, 금융자산에는 뭐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현금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매출책. 단기금융 자산 같은 게 있죠.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분 투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럼 요것들은 뭐예요? 영업 왜? 외 자산이죠. 왜 왜 자산? 자산? 영업 외 자산. 자산. 영업이익 외 자산. 맞죠?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이익 외. 자, 여기서 봐봐. 그럼 이 자산을 가지고 뭐예요? 영업 경영하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무엇이 일어나요? 매출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매출은 무엇에 기반한 매출이에요? 요 내 사업용 자산에 기반한 매출이에요. 맞죠? 그래서 내가 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뭐 찍혀요? 필요한 것들 물품 값을 제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총 매출이익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여기 뭔가 원자재 값 빼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쵸? 그럼 여기 밑에 총 매출이익 밑에 뭐 판매 관리비를 또 제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마케팅비 같은 거죠? 그 이후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랬죠. 맞죠? 그럼 요 영업이익이 사실은 무엇과 연관된 거예요? 사업용 자산과 연관된 이익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이 좋겠어요? 영업 외의 이익이 높은 기업이 좋겠어요? 영업이. 당연히 영업 외의 이익이 높은 게 좋겠죠. 이익 아니고요? 영업이익. 그쵸? 윤 씨가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요 영역이죠. 그거 뭐라고 했죠? 아까 뭐 남는 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투자해갖고 벌어들이는 돈. 아니 그 투자가 아니고 가게 설비를 더 투자한다든지 그런 투자. 그러면은 그쵸. 여기 투자. 그러니까 ROE 맞죠.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ROE가 맞다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R이라는 거예요. 수익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투자를 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잘 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마치 철근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게 철근이 아니라 10억짜리 가방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왜? 올라가도 복리고 떨어져도 복리예요. 가격이 그렇겠죠, 유진 씨. 보니까 어때? 차트가 올라갈 때도 복리로 올라갔다 했잖아. 그러면 떨어질 때도 복리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해되세요?
무엇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모호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뭔가 틀에 맞춘 삶을 살아왔잖아. 그게 뭐야? 그런 삶이 뭐예요? 관념에 쌓인 삶이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근데 이 R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턴 되는 것은 수익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확률은 높을 수 있겠죠. 윤희 씨가 그런 투자를 한다는 거. 근데 그런 투자를 할 때 그냥 하겠어요? 단순히? 뭔가 시장에 단순히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뭘 보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투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뭐야? 금융이라는 거야. 그게 금융이잖아요. 그때 금융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빌려서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번 돈도 결국은 어때요? 금융에 의해서 오는 거잖아. 금융자산에 뭐가 있어요? 현금이 있잖아. 화내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근데 그거를 자꾸 내가 왜 세탁소 말하고 삼겹살 말하고 이런 거 왜 말해? 삶 속에 이걸 녹여내라고요. 내 안에 재무상태표를. 그럼 이거 녹여내면 재무제표가 보인다니까. 재무상태표가 보인다니까. 내가 지금 내 공간이 자산이라고 하면 결국 뭐예요? 내 공간이잖아. 거기 봤던 그 공간에서 내가 여기서 지금 없어도 될 자산이 뭔지, 혹은 더 필요한 자산이 뭔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건지, 혹시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없는 건지, 그런 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 남는 돈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 그쵸? 왜? 무엇을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순이익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맞죠? 순이익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윤씨 이해되세요? 이해가 또 안 돼? 어디가 안 돼? 이해되세요, 형님? 네, 저는 될 것 같아요. 예. 왜 영업이익에서 요 밑에 뭐가 있어요? 이게 빚에 대한 이자 마이너스 되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예를 들어서 투자한 금액이 있다면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럼 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이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순이익이 되는 거잖아. 근데 순이익이 대부분 뭐예요? 영업이익에서 근데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이익이, 기업들을 대부분 보면 영업이익,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더 적어요. 영업이익이 순이익보다 적다고요?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적다고. 순이익이. 왜냐면은 이자 나가는 부분이 많은 거야. 그렇죠. 이해되세요? 이자? 영업의 자, 영업이익에서 우리는 뭐예요? 왜 영업이익과 순이익 사이에 이자가 나간다고 하는 거죠? 부채요. 그쵸. 순이익 오기 전에 권리가 누구한테 먼저 있어? 부채. 빚을 받는 사람들한테 먼저 있잖아. 음.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에서 돈에서 우리가 장사했을 때 생각해봐. 이 영업이익에서 돈 이자가 나가지 매출에서 이자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리고 원자재는 왜 사? 운동화 왜 들어와야 돼? 이게 있어야 매출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영역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영역은 사실 무슨 영역이야? 공장의 영역이야. 맞죠? 그러면 이 판매비 관리비의 영역은 뭐야? 본사의 영역이야. 혹은 싱크탱크. 여기가 뭐예요? 경영자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맞죠? 판매와 관리를 하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퀄리티가 영업이익이라는 거예요. 싱크탱크.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 싱크탱크.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경영할지를 계속 의식의 확장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은 마케팅이 더 원활하게 되고, 어디에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여기 들어가는 거죠. 판매 관리비. 이해되세요? 얘는 뭐야? 공장, 물건 만드는 영역.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그냥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할 때랑 오프라인 할 때랑 어때요? 이게 훨씬 낫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어때? 에너지가 전달이 되잖아. 근데 이제 또 주말면 뭐 표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하면은 맞아요. 그 문구 자체가 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맞아요. 그냥 지금 이제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거라도 그래도 보셨으니까 지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계속 좋아진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해되세요? 그럼 오늘 이게 이해가 딱 됐다면 이 ROE가 갑자기 1.5 이거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지금 4, 5가 된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왜? 복리로 올라간 거야. 그럼 결국 하는 게 뭐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다. 그럼 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 해봐요, 안 해봐요? 안 해보잖아. 다 뭐 한 거야? 규정하잖아, 그냥. 아씨, 야, 그럼 어차피 해봤자 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 레이 크루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까지 갔어? 20시간을 걸려서 차를 타고 왜 거기까지 갔어? 캘리포니아까지 갔어. 왜 갔어? 이것 때문에. 뭐가 돌아올지 모르지만 나한테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 자본가들이 생각하는 것과 개인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들 평가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해요. 남 평가하는 거.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그게 근데 어때? 재밌어. 재밌어. 하지만 인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최부자는 어때요? 그렇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베풀잖아요. 뭐 반경 4인가? 4kg인가? 내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 만들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영역을 본 거예요. 왜? 지속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순간만 보고 그렇게 행동 안 하죠. 펄을 통해서 예측만 하고 지금의 상황을 예측해버리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자꾸 정량분선도 가르쳐드리고 매출액도 가르쳐드리고 순이익이 어떤 의미인지도 가르쳐드리고 왜 그런 거였어요. 그걸 다 보라고. 그럼 내 삶 속에서도 그런 연습을 하라고. 이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투자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거 보는 게 그냥 차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가지고 그 사람 말만 들어야지 실제로 거기에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한 달에 매출이 얼마나 나는지 어떻게 알아? 그쵸? 불안하지만 하는 거야. 하지만 내 거금이 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투여돼. 투자는 어때요? 재무제표 본다는 건 뭐야? 내가 신이 된 거야. 내가 멀리서 이거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 뭐 하고 있지? 얘 이런 일 하고 있네? 아니에요? 얘 지금 어떤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얘 어떤 일 하고 있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일을 어떻게 생각해? 이 가격대야? 야 이거 괜찮은데 얘 나랑 한번 같이 가봐도 되겠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해 나가다 보면 어떨까요? 직관이 생기겠죠. 그쵸? 그런 거예요. 근데 투자는 뭐야? 미시적인 거죠. 채권은 뭐야? 채권을 대표하는 게 회사채도 있지만 대표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국채잖아요. 국채는 뭐예요? 이자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미시적인 거와 거시적인 걸 같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채권이랑 재무제표를 기초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잘 배워놓으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현명한 투자로 넘어가서 실제 기업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기업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봐야 되고 이 기업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봐야 되고 그거를 2,000개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제대로 떼고 넘어가야 되겠네. 이걸 알고는 그러니까 복습을 그러니까 복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복습 안 하셨는데 이 정도인데 그쵸? 내가 그냥 하루에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분이 너무 열심히 해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지만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시간을 변동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그럼 내 걸로 자산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내가 씹어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는데 둘이서. 네?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둘이서 했다고. 아니 공부를 저는 더 해야 되니까 시간을 내야 되면 뭔가를 더 포기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 둘이서 한 거지. 포기라기보다는 뭔가를 좀 내려놔야 된다. 왜냐면 시간은 우선순위에서 이제 얘를 좀 더 지금 올리자. 시간이 너무 안 나니까. 근데 이거를 또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럼 또 부담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세요. 조금씩. 자꾸 잔소리하죠. 제가요? 잔소리예요.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잔소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멘토는 원래 그 어머니 그게 있어. 아니 이거를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어제 끝날 때 그러셨잖아.
아니 이렇게 돈을 들여 사시는데 왜 복습제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